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그 남자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해서 말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딤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구독자님들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다루고 싶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으신 분들, 그 남자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제각각일 거예요. 누구는 굉장히 친한 남사친일 수도, 누구는 인사도 못 나눠본 카페 알바일 수도, 누구는 사무적 관계인 직장 동료일 수도, 선배, 후배, 친구, 친구의 친구, 아무튼 그 관계의 종류, 깊이는 너무나도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존재하겠죠. 뭐 다른 유튜버분들 얘기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최대한 큰 그림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제 방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남자의 머릿속에 딱 한 문장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 그 문장이 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출발에 앞서 여러분들과 그 남자의 다양한 관계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의 선 위로 올려볼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남자와의 단계가 여기서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 나와 그 남자의 관계를 좀 더 직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밟으며 최종 목표인 마음 표현까지 가는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들을 밟는 사이 그 남자가 먼저 고백해주는 해피엔딩이면 너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아닐 것이기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와 그 남자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표시를 하셨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존재인지를 지나 말도 트는 것까지는 사실 이미 돼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남자와 잘 될 가능성은 지금 0%이신 거예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법을 고민하고 있어야 할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말을 트고 친해지는 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면허도 없는데 제주도 여행 가서 자동차 렌탈을 고민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일단 어느 정도는 친해집시다. 어떻게 그 남자와 친해지는지까지 이야기하면 너무나 길어질 것이기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그 내용은 담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제 기본 단계를 벗어나 마음 표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해지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까지. 아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계일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남자와의 관계에 분수령이죠. 조금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과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답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람은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성을 자기 기준으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사귀고 싶은 사람, 사귈 수도 있는 사람, 사귀기 힘든 사람. 그 기준은 남자마다 너무나 다를 겁니다. 얼굴, 몸매, 성격, 매력, 나이, 타이밍, 뭐 다양한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 내가 그 남자에게 사귀고 싶은 여자였다면 애초에 이 모든 고민은 있지도 않았겠죠. 그 남자가 먼저 여러분께 들이대고 고백했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사귈 수도 있는 사람, 사귀기 힘든 사람. 여러분은 그 남자에게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이건 여자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나랑 안 맞기에 사귀기 힘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귀기 힘든 여자로 이미 분류했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을까?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내가 이 짓거리를 안 할 텐데? 이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아쉽지만 그건 절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첫 만남에서 그 결정이 내려질 수도, 누구는 당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말을 트는 과정에서 내릴 수도, 누구는 친해지고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지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확인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당한 예시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혹시 슈레딩거의 고양이 개념을 아신다면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약이 든 병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서 그 병은 50% 확률로 깨집니다. 근데 이 상자를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이 고양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죽어있을 수도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자를 미리 강제로 열려고 하면 독약병은 깨져서 고양이는 100% 확률로 죽습니다. 이게 남자의 마음입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의 존재를 인지하고 말을 트고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사귈 수 있는 여자 혹은 힘든 여자로 분류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국에 확인해보기 전까지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해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답답한 여자는 미리 확인해보려 그 남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부담스럽게 다가간다면, 그렇게 상자를 미리 강제로 열려고 한다면 그 남자는 있던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당신의 매력이 어떻든 말든 바로 사귀기 힘든 여자로 분류하겠죠. 그렇기에 그 남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전까지 먼저 마음이 생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 가까이서 드러내고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이거 뻔한 얘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알바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직장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내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친해지는 것, 이거면 됩니다. 뭐를 더 하려는 순간, 섣불리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려 보채는 순간 독약병은 깨져서 고양이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성격은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인기 많은 여자들의 공통점에서 말했지만, 밝고 웃음이 많고 긍정적인 성격이라면 이 과정에서 사귈 수 있는 여자로 분류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당신이 대화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밝고 웃음 많고 긍정적이고 능숙한 대화를 하는 성격은 이성에게 어필하는 것을 떠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정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더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남자를 위해 억지로 큰 변화를 주며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남자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부작용을 짊어질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밝고 긍정적이고 웃음 많고 대화가 능숙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열심히, 그리고 가까이. 자,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단계, 그 남자와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위해서 1대1 만남까지. 혹시 이 과정에서 그 남자가 연락처를 주는 것을 거절했거나 어찌저찌 개인적 연락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답장이 막 하루 이틀 지나서 오고 막 단답이고 연락을 막 시도 때도 없이 일십을 하거나 한다면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남자에게 사귀기 힘든 여자로 분리되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 남자가 원래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 남자일 확률은 너무나 낮을 겁니다. 그래도 그 남자를 믿고 다음 단계를 더 진행해 보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직진이 낮은 확률을 뚫고 그 남자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여기서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그 낮은 확률의 희망을 걸고 내 시간과 마음을 소비하는 것이 더 손해가 클 것이다 판단이 든다면 포기하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선택이 나은 선택인 순간들이 보통 많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연락이 어느 정도 잘 오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남자와 사귈 확률이 반반에서 51%가 됐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단계를 지나 여러분은 확실히 그 남자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샀고 거기에 이성적인 호감 한 꼬집 정도를 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1대1 만남의 약속 잡기. 그리고 그런 그 한 번의 만남을 잡기 위해 개인적인 연락 단계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담 주지 않기.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에게 연락은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연락이 스트레스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연락은 스트레스예요. 심지어 여자친구랑 사귈 때도 연락 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거 연애들에서 겪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누군가 연락으로 부담스럽게 한다면 바로 선을 긋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인식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 여자하고는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난 연락으로 부담스럽게 안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이것만 어필해도 만남까지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하나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커다란 이성적인 호감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그 남자 연락 패턴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 남자가 장문을 적지도 한 번에 카톡 폭탄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급발진해서 장문에 카톡 폭탄 보내지 말고, 그 남자가 일이 있어서 누굴 만나느라 카톡이 안 오고 있다면 나도 내 할 거 하고 있으면 되고, 거기서 바쁘냐 연락이 안 되냐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말고, 그 남자가 시간적 여유가 돼서 칼답할 때는 나도 칼답하면 티키타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화는 먼저 오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라 인지할 것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만 해도 그 남자는 연락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잘 맞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냥 여러분은 그 남자의 연락 패턴을 따라간 것 뿐인데,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락을 텄다 싶으면 만남을 약속하면 됩니다. 뭐 영화를 보자 해도 좋고 밥을 먹자 해도 좋고 술을 한잔 하자 해도 좋고, 근데 여기서 주의점, 전시회나 콘서트 이런 취향이 명확한 장소에 가자고만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음에도 그곳이 가기 싫어서 안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일상적인 것들, 영화, 밥, 술, 카페 이런 것들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서 놀고 올 수 있는 것들로.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만남을 약속하려 했을 때 그 남자의 대답은 yes or no겠죠. 여기서 yes를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다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no를 대답한다면 그럼 다시 연락 단계로 돌아가서 천천히 기회를 엿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연락 관계를 이어가다 다시 도전해 보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2회 혹은 3회 정도의 만남을 추진하려 했는데도 그 남자가 no를 대답한다면 그땐 깔끔하게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젊음이 그 남자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yes를 대답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 나름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만남이 확정된 후 만나기 전에 전화 딱 한 통을 해보세요. 만나기 전날도 괜찮고 당일날 만나기 직전에도 괜찮고요. 뭐 별 얘기는 하지 말고 만나서 뭐 먹을지나 먹고 나서 어디 카페 가자던지, 아니면 만나는 당일날 난 출발했고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라던지, 아니면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어디냐고 묻는 전화라던지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첫 전화 한 통이 너무 부담 없이 느슨했던 관계에 묘한 긴장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는 날이 찾아왔네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만남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냥 가서 놀고 오세요. 그냥 놀고 오자라는 마인드로 다녀오세요. 무슨 뭐 마음 표현한다고 선물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하셨어.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한 거에서 이미 남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 부담스럽게 첫 만남에 선물이나 고백 같은 거 생각 말고 다음 만남을 위해 재밌게 놀고 오는 거, 많이 웃고 리액션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것만 생각하고 다녀옵시다. 이 과정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 자리만큼은 복잡한 생각 뒤로 하고 온전히 그 분위기들을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재밌게 누리고 오세요. 물론 하지만 당연히 내 필살 헤매나 필살 패션은 세팅하고 가면 좋겠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날 때쯤 그 남자에게 이 정도까지만 어필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재밌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그래서 아쉬워. 까지.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재밌게 보냈다면 다음 만남을 잡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중요한 거, 한 번 만났다고 급발진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 부담 없는 연락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다음 만남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남자가 먼저 약속을 잡을 확률도 올라갈 겁니다. 왜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인이 되면요, 슬슬 남에게 신경 쓰고 부담스러운 관계들에 지쳐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과의 즐겁고 부담 없던 만남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먼저 안 찾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또다시 만남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앞으로의 만남부터는 마음을 먹고 표현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우짓 같은 잔 스킬들이나 뭐 꼬시는 멘트들, 화법들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건 사실 남자를 꼬시는데 1% 정도의 작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1%를 무시할 수는 없죠. 충분히 그 1% 때문에도 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얘기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기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만남부터는 깊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보세요. 그러면서 서로의 취향도 공유하고 들어주고 궁금해하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섞이는 과정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서로의 연애관에 대한 얘기를 꼭 꺼내보세요. 이젠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의 연애 톱니바퀴를 맞대봐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외로 그 남자의 연애관이 별로여서 여러분이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의 과거 연애들에서 결핍됐던 것들 혹은 아쉬웠던 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걸 캐치해내서 어필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가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자주 못 보니 힘들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장거리 연애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맞장구를 쳐주거나, 너무 자주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 라고 공감해준다거나, 그 남자가 집착이 심한 것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건강한 연애 아니야? 라고 어필해보거나 하면서요. 뭐 주제는 다양할 겁니다. 연인과 싸울 때 푸는 방식, 연락 문제, 이성관계 문제, 표현 방식, 스킨십 등등 이런 것들에서 그 남자와 맞는 것들의 맞장구와 공감을 그 남자에게 보이는 결핍들에 채워줄 수 있음을
은연중에 어필하는 거죠. 물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면 그 남자는 집에서 혼자 여러분들과의 연애를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있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을 회상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자는 제가 영상 처음에 말했던 우리들의 목표, 그 한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여자라면 다를 수도 있겠다. 제가 세세하게 나열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그 남자에게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들도록 설계해서 말했던 겁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조급하지 않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삶에 굉장히 열심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중하구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부담스럽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적극적이구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와 잘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 여자라면. 자, 그렇게 그 남자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때쯤 이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이렇게나 너무나 어렵고 커다란 일이죠. 그 말은 즉, 나를 좋아했던 누군가도 이 고민의 시간들을 견뎌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겪어보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고 커다랗기에 존중받아 마땅한 마음이죠. 그 누구도,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잠시 정신 차리고, 저 남자는 이런 내 노력들을 이해해 줄까? 존중해 줄까?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 나는 존중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과정들에서 지켜본 저 남자는 과연 괜찮은 남자일까? 지금 내 선택에 후회가 없을까? 그리고 그 고민에 답이 내려졌다면 이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정말 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세요. 나 너 좋아해.